여러분, 서울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 그리고 최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대한 빌딩들의 그림자 속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또 다른 서울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골목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골목길들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무대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 그렇죠. 골목길 하면 딱 이런 풍경이 떠오르죠. 해질녘까지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 그리고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던 엄마의 목소리. 정말 오래된 앨범 속 사진 한 장처럼 아련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요. 근데 이 따뜻한 풍경이 정말 전부일까요? 사실은 말이죠. 이 낭만적인 풍경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골목길들은요, 서울의 과거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거대한 싸움을 제대로 알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첫 번째 설계도를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서울의 심장, 그 시작은 바로 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대문 안이라고 부르는 곳 있죠?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의 성 안쪽, 경복궁을 중심으로 모든 길이 뻗어나가던 말 그대로 수백 년 역사가 응축된 도시의 DNA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19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와중에도 이 조선시대 한성부의 기본 골격, 그러니까 큰 길과 골목길들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서울시가 옛날 지도랑 현재 지도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무려 620개의 옛길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무심코 걷는 종로의 어느 골목길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그 수많은 길 중에서 딱 한 곳, 물레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한때 쇠를 다루는 소리와 불의 열기로 아주 뜨거웠던 곳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철강은 다 물레동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800개가 넘는 철공소가 이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약 200여 곳만이 남아서 힘겹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아직 이곳에 남은 장인들은요, 여전히 이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평생 해온 일을 묵묵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고된 노동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지는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IMF 경제 위기가 터지고 또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물레동의 철공소 골목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시끄럽던 기계 소리가 멈추고 빈 공장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텅 빈 공간에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쇠를 다루던 공장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새로운 캔버스로 변신하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작업 공간을 찾아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낮에는 칙 철 깎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예술가들의 창작의 고뇌가 공존하는 정말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한 골목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단 물레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달동네였던 이화마을은 예쁜 벽화로 유명 관광지가 됐고, 역사 깊은 서초는 개성 있는 갤러리와 공방으로 가득 찼죠. 예술이 낡은 골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보석 같았던 이 골목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딜레마, 이른바 인기의 역설에 빠지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동네가 뜨니까 임대료가 막 치솟는 거예요.
결국 그 동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원래의 주민들, 또 가난한 예술가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만든 그 매력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게 되는 정말 부메랑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맞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곽 옆의 작은 동네 장수마을인데요. 이분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일부러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요,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와도 거절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예쁜 벽화를 그리기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사는 집을 고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잠깐 반짝이는 관광 명소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사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물레동 이화마을, 그리고 이 장수마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도시라는 건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서울의 미래는 이 세 가지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낡은 건 다 허물고 더 높이, 더 새롭게 짓자는 재개발, 옛 것을 소중히 그대로 지켜나가자는 보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시키려는 재생.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끊임없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 마철로 사이 좁은 골목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은 결국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 도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기꺼이 놓아주시겠습니까?